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그 안에는 수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메신저부터 간단한 은행 업무까지 터치 한 번이면은 모두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불법 도박 그런 것들까지도 존재하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불법이다 싶은 그런 어플들이 아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리워드 어플 사기 행각 파헤치기 피해자들 시즌1 어플 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동일한 사기의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가명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벌어진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들의 진행자 마이너입니다. 이번 시즌의 공식적인 마지막화 기타 피해 및 타 어플 유사 사기 행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이 없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여러 정황상 다음과 같은 이용자들에게는 추가 피해 부분이자 운영진에게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 M의 경우 2화에서 언급되었던 피고용인들의 부당해고 혹은 이제 월급 착취 등의 문제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온전히 파기하지 않고 팔아넘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유저가 동일한 날, 동일한 시에 동일한 카지노 문자를 받았고 많은 유저분들이 어플 M이 닫은 이후에, 그러니까 어플 M의 종적이 사라진 이후에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굉장히 평소보다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제 요거는 불법 사이트이기 때문에 팔아넘겼다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기사화되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이제 한참 도용 많이 되던 시절, 도용이라기보다 이제 그 유출이 많이 되던 시절, 이게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약 2016년이니까 한 5년경 전에 한 건당, 즉 1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4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면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가격도 좀 올랐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추정하는 부분인데 600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치고 이제 그래서 공식적으로 꺼낸 이용자 수는 6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작년 말 수치이고 이제 어플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 업체 측에서 가진 자료에 따르면 매월 130%의 유저가 유입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추정할 때 7만 이상, 8만에 가까운 유저가 있고 600원으로 계산하면 이것만으로 벌써 5,4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금마저 들고 튀었다라고 보이는 부분은 첫 번째 개요 영상에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반적인 문 따는 툴로 딴 게 아니라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누군가가 드릴로 구멍을 내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약간 폭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뜯어져 있는 거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시도해 봅니다. 물론 이제 저도 투자자는 아니었고 제가 그 문을 뚫은 장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플 M에 대해서 부가적인 피해인 개인정보 유출과 투자 사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타 어플 사기 행각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땡땡이라는 어플입니다. 본 어플은 2018년 초부터 추석경까지 운영이 됐던 어플이었고 과반수가 선택한 선택지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타 어플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등을 요구를 하였고 초반에는 현금으로 환급을 해주는 등 이제 그런 시스템이 존재했었는데 어느 순간 코인화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플 M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코인화를 이야기하며 투자처를 찾는다는 핑계로 지급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플이 유해한 어플이다 라면서 재다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재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어플이 사라진 후에 갑작스럽게 광고가 많이 오거나 스팸 전화가 많이 오는 등에 대해서 제보 주신 제보자분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었지만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땡캐땡이라는 어플입니다. 이는 2019년 초부터 말까지 운영된 어플로서 이용자가 인지하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생년월일 이런 거를 기입을 한 기업까지는 없으셔서 이제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 어플 자체가 이제 이용자의 이동 경로와 그 이동 거리 요거를 분석하는 어플이고 맥박, 혈압, 이동거리 등을 포함하는 GPS 정보, 생체 정보 이런 것들 또한 다 개인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를 이용자들이 약관 조항을 잘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자 등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기 좀 어렵다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보자분께서 이제 워낙에 여기저기서 이제 좀 유출이 많이 되셨다고 해서 이걸 체감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유출의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는 네땡캐땡이라는 어플 서비스를 종료하고 추후에 오픈한 케이스로서 네땡캐땡의 어플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계속 이런 거를 찾는다라는 점을 또 이용한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땡 레땡땡이라는 어플입니다. 이는 피모 신문에 K모 기자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다루어 주셨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유저가 실시간 문의가 가능한 연락망을 공개하라 라고 이제 유저들이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가 봐요. 네, 2019년 9월 25일 현 시점에서 캐땡, 레땡땡 카카오톡 채널은 있지만 대화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놓았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내 문의센터는 입맛에 맞는 문의만 답변함으로 무용지물이다. 라는 정보가 있었고,
태땡 레땡땡의 구라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9월 초 10월 중 포인트로 문화상품권 또는 기프티콘 구매 가능한 상점을 만들겠다. 현금 정산을 원하는 기존 유저 때문에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구매 가능한 상점은 열지 않았다. 라고 하고요. 9월 중순에 정산 이용자를 매크로 누명 씌워서 정산 거절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과실 인정 후에 9월 말에 정산 처리해주겠다라고 했고, 정산 로직 변경으로 기존 출금 신청자들을 다시 재신청하라고 했고 9월 21일 출금 완료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신분증을 제출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가지가지한다. 9월에 출금하기로 공지 일자에 단 한 건도 처리해주지 않았고 출금 일정을 재공지하면서 말을 바꿨다고 하고요. 15일까지 신청자는 2월 초부터 16일부터 말일 신청자는 2월 말까지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정산 예정자가 많아서 지연되고 있어서 주말까지 처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잠적을 해버린 거고, 기사에 이제 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본사가 중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추적이 불가능해 내사 종결했다라고 합니다. 네, 내사 종결했다고 하네요. 참. 이와 같이 매년 점점 더 치밀하게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고 이용, 유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용자의 이용이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좀 튀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어플 M을 비롯한 유사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제보하실 내용이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이제 추후 컨텐츠로 말씀드린 대로 또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아울러서 저희 피해자들은 저희가 이제 셀럽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저희가 이제 개인 피해액이 워낙에 또 이제 적다 보니까 이게 사건화 시키기도 좀 어렵다는 점은 이제 먼저 앞선 영상에서 다 안내를 드렸다시피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고, 혹시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사기 혹은 이제 뭐 어떤 피해를 받는데 이게 사건화도 어렵고 도움을 여기저기 다 청해 봤는데 이제 아무도 다루어주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사 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뭐 무슨 해결사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누구 찾으면은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럴 수 있었으면 벌써 저희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 보상을 요구를 하거나 뭐 사과를 요구를 하거나 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보하실 게 있으시다면 이제 좀 정보를 모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다면은 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길다면 또 굉장히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추후에 또 추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